네,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40화 시작합니다. 네, 40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두 선생님 그리고 송서미 씨,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 하고요. 자, 우리 서미 씨는 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달렸지? 이거 설마 얼굴이- 얘기할까 했는데 선생님 얘기를 얼굴이 하시네요. 예, 여러모로 지금 참담하네요. 지금 저는 확실합니다. 소맥 플러스 와인입니다. 맞아요? 그 정도는 돼야 얼굴이 저 정도 붓거든요. 예. 쌍꺼풀 수술한 지 일주일 된 사람 같아요 지금. 소맥 플러스 안주는 와인 플래터, 치즈 플래터입니다. 그치, 치즈 염분이 플래터. 좀 들어가줘야. 염분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붓거든. 아니, 굴 먹었어. 하몽. 아, 굴. 훈제굴. 아니 그냥 생굴. 그냥 생굴. 생굴 하모에 싸서. 굴을 싸서. 그렇지 않고요 얼굴 젓가락질 수가 없지. 아연이 듬뿍듬뿍 들어갔겠군요. 아니 근데 많이 부었더라고요. 요즘엔 붓기가 빨리 안 빠져요. 쌍꺼풀도 다 없어지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피부 상태에 따라 화장이 잘 붓고 안 붓고 차이가 있다면서요. 오늘 좀 뜬 거죠 화장이? 화장이 왜 이렇게 하얗게 됐지? 가붓기가 왔어요. 가붓기가 왔어. 자면서 화장을 했나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당황했어. 네, 그래도 아마 댓글에는 그래도 아름다워요라고 그럼요. 다는 미친놈들이 있을 거예요. 찐팬들. 네. 아유, 자, 요즘 그 송서미 씨의 라이벌로 급풍상하고 있는 배상훈 쌤이 지금의 서미 씨의 이 몰골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해 주시죠. 프로파일러로서. 아이 그지 같다. 몇 등급입니까? 8.5. 아래네 그러면. 그들보다 아래. 당연하죠. 어디? 근데 되게 도도하게 말씀하신 컵이 딱 8.5 감정하고 딱 이렇게 끝내버린 컵이 한 모금. 감정남.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복수하십니다. 네. 괜찮아요. 술 먹는 게 괜찮아. 술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네. 뭐. 네. 꼬장만 안 부리면. 꼬장도 부려요, 근데 제가 유명합니다. 꼬장. 네. 맞아. 술 먹으면 제 옆에 꼭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꼬장 부릴 대상이 필요해? 그 술 먹으면 꼭 옆에 사람을 이렇게 다 계속 데리고 다녀요. 제가 예전에 그 미르미디어 회식할 때 옆에 한 번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선수인 줄 알았어요. 다나카 술 계속 따르라고 하고 지명받은 줄 알았지. 허벅지 막 만지시는데 아이 제가 언제 그래서 제가 좋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호스트인 줄 알고. 이미정이 눈치채고 너 뭐 어디 왔냐고 왜 이렇게 그러냐 오빠 주물럭거리냐고 해서 내가 이미정 주물럭거리. 이미정한테 입 닥치라고 한참 좋은데 조금만 있으면 허벅지 더 안쪽으로 들어가거든. 고춧가루를 나르려. 아니 요즘 벌이가 좀 괜찮거든요. 옛날에 좀 힘들 때는 그 동물병원에서 알바하고 이러다가 네, 요즘 좀 벌이가 괜찮아지더니 원래 이렇게 갑자기 돈 벌면 유흥 향락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돈이 주체가 안 되거든. 네. 좋겠다.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돈이 부럽다는. 아니 쌤도 돈 많이 버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번 달에 M장기획에서 꽤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기저기 출연 많이 여기저기 하셨거든요. 출연을 많이 그걸로 여행 가시는구나. 내 돈 갖고 잘 놀아. 감사했어야죠. 여행 다녀오시면 드릴게요. 네. 어음으로 그럼 어음. 여권의 사증 보여줘야 돈 지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책 광고입니다. 국립극단 낭독회에 참여했던 기하라 작가의 희곡집이 나왔습니다. 바로 황금망치라는 책인데요. 2022년 대산 창작기금 희곡 부문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희곡은 희생양으로 추방된 한 소녀가 고난의 과정을 거쳐 새 세상이 다다르나 아직도 망망대해를 떠다닌다는 풍자와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작은 구멍으로 우주를 관찰하듯 절제된 대사로 기성세대의 추한 모습과 해답이 없는 이 시대의 미래를 당돌하고 천연스럽게 질문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이불 속에서 어른을 위한 우화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책 광고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자, 저희 또 팬이세요. 저희 저자분께서. 기아라. 네. 자, 그래가지고 광고를 넣어주셨는데요. 자, 이게 희곡이죠? 네, 희곡이라고 합니다. 상을 많이 받으신. 네. 자, 희곡이 좋은 게 뭐냐면 이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상상하기가 너무 편하고 왜냐면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잘 읽혀요. 두껍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좀 이런 문학 작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황금망치 기하라 작가의 황금망치 자 많은 구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여기 작가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 근데 다 책 쓰신 분들이잖아. 아, 우리 저 김지현 선생님 대단한 작가시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박근영이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박근영 배우님인가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김종숙, 박근영으로 봐서 대산 창작기금 수상작. 네. 자 여러분 또 우리 이 그놈을 사랑해 주시고 M장기획을 사랑해 주시는 황금망치. 네. 네, 작가님의 작품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나도 읽기 편한 책이니까요. 이거는 또 이렇게 사서 핸드북처럼 들고 다니기도 편하니까 네. 하루만 시간 내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등장인물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이방인, 교수, 꼽추, 촌부, 매수인, 귀족, 삐에로, 귀부인, 재판관, 원장 뭐 이렇게 많이 나오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아라 작가의 황금망치였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민 브랜드 MC 장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블랙앤데커 수공구 세트 광고입니다. 무려 153가지의 수공구 세트로 드라이버부터 줄자, 망치, 수평기 등 가정에서 정말 많이 쓰는 필수 공구로 알차게 구성해서 DIY 인테리어 시 유용하게 쓰이며 아이들 장난감, 캣타워, 반려견 집 등을 조립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도 새로운 용품, 의자, 테이블 등 조립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사용 후 정리도 깔끔하게 됩니다.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한 007 가방의 형태로 공구함으로 필요할 때마다 착착착 꺼내서 바로 문제 해결. 개업 및 집들이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블랙앤데커는 AES도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홈픽 서비스로 전화로 접수하면 집으로 방문해서 회수해 가고 수리 완료 시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초기 불량 제품도 홈픽으로 접수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가 있고요. 국민 브랜드 블랙앤데커 그중에서도 집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수공구 세트를 M장 기획 고객님들께만 특별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M장 기획 수공구 검색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 원래 69,000원짜리인데 네. 45% 할인돼서 37,800원이고요. 진짜 싸다. 쿠폰 받으면 1,000원 할인 더 받아서 36,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와. M장기획 수공구 세트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M장기획만 치시면 네. 수공구라고 같이 뜹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 한 번 지금 방송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며칠 사이에 거의 그 80개 넘게 팔렸네요. 와. 근데 가격이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기회 꼭 노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자, M장기획 수공구 세트. M장기획만 검색하셔도 수공구 세트 옆에 뜨니까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요거 하나면 집에서 하시는 웬만한 작업은 다 되죠. 다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정말 깡패입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블랙앤데커 수공구 세트였습니다. 마치구름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마치구름처럼 진정해 밤은 마유와 시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을 넣었고요. 갑자기 난 트러블에도 바르실 수 있게 병풀과 알로에, 편백, 티트리 오일을 넣었습니다. 입술에 바르시는 립밤, 트러블이 나거나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바르실 수 있는 멀티밤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마치구름 제품이기 때문에 향료를 넣지 않은 순한 제품이고요. 기존의 마치구름 같은 보습 크림은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나왔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평소에 또 여행 가실 때 휴대하실 수 있도록 100ml 2개 박스 포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 버전과 다르게 오일과 왁스의 비율을 맞춰서 부드럽게 발리고요. 또 보습력을 강화했습니다. 역시나 향료 무첨가로 순한 제품이고요. 아기,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 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을 검색해 주세요. 네. 자, 너무 요즘같이 예쁘다. 건조한 시기. 네. 자, 여러분들 마취구름 보습크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립밤이 또 나왔어요. 네, 이게 진정의 밤이라고 멀티밤이에요. 네. 그래서 립밤으로도 바르고 이게 약간 일부분이 튼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바르시면 되고 얼굴에 트러블 나면 여기다 발라주면 되고 그다음에 약간 코끝 트는 분들 네. 코끝에 발라주면 되고. 네.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서 멀티밤이군요. 네,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네. 요게 100ml 2개 보장. 이건 휴대하기 좋게. 요거 휴대하기 너무 좋다. 이게 용기가 커가지고 집에서 쓰기엔 너무 좋았는데, 네. 자 이거 휴대용 용기로 또 이렇게 제 신제품이 출시가 됐네요. 이 용기도 너무 귀엽다. 네. 자 이것도 있고. 또 마치구름 멀티밤까지 신제품 출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쓰시는 대용량 그 쓰시는 분들도 어떻게 좀 휴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남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이 소포장으로 나왔으니까요. 요것도 구매해서 이용해 보시고 멀티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촉촉하다. 네. 지금 입술에 발라봤거든요. 근데 엄청 부드럽네요. 미끌거림 네. 없고. 자 여러분들 마치구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두 분입니다. 네. 아, 네. 제국의 심장에 폭탄을 던진 두 남자.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이봉창, 윤봉길 의사. 자, 뭐 이름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두 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아요? 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누가 뭘 하셨는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말할 수 있나요? 이봉창 의사님께서 네. 그 일왕한테 폭탄을 던지셨고 오. 윤봉길 의사님께서 일왕 결혼식이었나? 아무튼 뭔가를 했죠. 뭔가를 폭탄을 던졌죠. 이 정도면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정도면 공부해왔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이봉창 의사님은 생김새도 알아요. 아 사진을 봐서 이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요. 아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좀 친숙함. 존경할 만한 분을 내가 닮은 게 좀 있다. 알겠습니다. 공부해왔더니 바로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공부를 큰일 해요. 났습니다. 굳이. 예. 제가 어디 대본에 나와 있는지 보고 어디 있었구나. 거 어디 거 뺏겨서 얘기하는 건지 지금 찾고 있는데 맞아요. 뭐가 없어요. 네. 그럼 작가가 일을 안 했다는 거. 어쨌든 네. 세 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요즘. 그렇죠. 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윤봉길, 네. 이 세 선생님을 헷갈려들 많이 하세요. 네. 넓게 펼치면 안창호까지. 네, 잘 모르죠. 이름이랑 또 그게 또 있으니까. 네. 30년대 이후는 폭탄. 그 이전에는 총. 왜냐하면 이게 세계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거 네. 제가 뭐 설명드리려고 네네네. 했지만 뒤에도 다시 네네네네.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저격하는 방식에 대해 따로 있고 폭탄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의거의 어떤 것을 알리는 방식 이게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송소민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맥락 토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됐어요. 시대적 맥락 짚어주셔야죠. 네. 자 공부 많이 오신 것 같으니까 서민 씨가 어떤 맥락이었을지 좀. 왜냐면 그 정도는 해와야지. 네. 공부했으면. 웬만큼 그다음 제가 설명을 기존에 해줬던 것도 있어서. 네네. 자 1910년에 이제 강제 병합이 있었죠 한일. 네, 그렇죠. 자,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요? 난 기대 너무 해. 기대해. 네. 아니 강제 병합되고 나서 식민 통치가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 30년대 되면은 무슨 문화 통치 시기인가 그래요. 맞나? 20년대. 그 20년이에요? 20년대입니다. 이래요. 그러다가 30년 뭐 30년대까지 좀 남아 있었겠죠. 그쵸, 네. 그쵸. 30년 들어면 뭐지? 뭐 말살 정책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비슷해요. 그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32년에 이봉창 의사님이 일단 폭탄 한번 던지고 폭탄이 일단 한번 던지는 그게 뭐 쉬운 일이야 저런 말씀 하면 안 되죠. 카운터 스트라이크입니까? 그리고 윤봉길 이사님이 4월에 던지고 맞죠? 뭐 대충. 네. 이게 작가가 날짜 잘 써. 이 정도면 진짜 확실히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럼요. 근데 저렇게 어설프게 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취중의 투혼이에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투혼입니다. 진짜 아직 안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똑똑해진 건가? 너 그럼 술 좀 먹고 와라. 아주 좋네요. 술 먹고 재미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맨정신에 웃기든가.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길게 해본 적은 또 없어가지고 네. 그 흐름들을 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안중근 선생님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연히 1910년 이전에도 네. 의병이든 뭐 아니면 뭐 다양한 방면에서 독립운동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1910년이 이제 강제 병합이 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굳이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총독이라면 쫄 수밖에 없어요. 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1909년에 통감이 죽었고요. 암살로 죽었고. 1910년에 이제 데라우치가 그래서 이제 총독이 됐는데 되자마자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선 총독 입장에서는 네. 이거 나는 여기서 억누르지 않으면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자칫하다가 죽겠구나. 나도 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해요. 네.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했고 그냥 지금 조선 내에 독립의 디귿자라도 꺼내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가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식민지기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1910년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자료가 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왜일까요? 자료가 안 남아 있는 이유는? 다 없앤 거예요? 다 그냥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그냥 계속 어감만 하고 남아 있는 기록들도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막 이런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 시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 정도로 억압돼 있습니다.
조금 이제 10년대의 일제의 입장에서 네. 영국의 인도 식민지와 차이가 있는 거는 자체 군대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일본의 군대가 와서 조선 전체를 커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거를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치안 유지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했더니 인도의 시스템 자체를 일정도 있고 식민지군을 일정도 가지면서 뭔가 막 해갔으면은 일종의 약간의 그 어용 같은 걸 하면서도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10년이 이게 군대를 해산하고 시스템 자체를 일본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 때문에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존재하는 거죠. 이토가 생각한 게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자고요. 네. 그 전자. 데라우치가 생각했었던 게 후자죠. 이제 후자인 네. 거죠. 그게 그 변화가 있었던 부분인 네. 거죠,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네. 조선 태형령 같은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네. 그냥 베끼고 때리는 겁니다. 어. 정말. 근데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거든요.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교도소를 안 지어주어서 만들어진 네. 거예요. 그게 뭔가 조선인들 이렇게 치욕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런 뭐 맥락들도 아예 없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네. 조선 태형령의 가장 기본은요. 네.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교도소 유지 비용. 예, 네, 그렇죠. 그 즉결 처분을 아. 시키려고. 근데 사실 이게 3.1 운동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 기존에 있었던 신분 질서가 깨지는 게 여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신분제 없어요라고 해봐야 양반이 있고 뭐 천민도 있고 농민들도 있는데 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그냥 그 신분대로 뭐 사회적으로는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양반도 쌍놈 앞에서 매 맞고 쌍놈도 양반 앞에서 매 맞고 네. 너도 나도 그냥 일본 사람들 앞에서는 엉덩이 까고 매 맞는 게 일상이 돼버린 거 10년 동안. 네.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양반이든 뭐 그럴 필요 상놈이든 없죠. 그냥 다 조선 사람. 그냥 식민지의 네. 2등 국민인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네. 굉장히 저항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저 일본과 일본이 아닌 우리 이러면서 이제 신분 질서가 네.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상당히 비용을 아낀 측면도 있죠. 일제 시대. 네. 네. 교도소 안 짓고 안 짓죠. 관원 네. 없고 그런데 그냥 네. 갖다 죽이고 때리고 막 그러는데 매 맞기 싫으면 돈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돈은 없잖아요. 일종의 면죄부를 돈으로 이렇게. 네. 그게 이제 3.1운동에 굉장히 큰 도화선이 네. 있었죠. 네.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조선 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독립운동 기지건설론이 네. 해외에서 네. 특히 이제 북간도나 이제 서간도 만주 일대에서 이제 주로 네. 독립운동들이 많이 시작이 되는 거고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상해 신영무관학교 임시정부. 그건 좀 완전히 뒤에고 한참 뒤고. 이때 이제 1910년대는 이제 뭐 무관학교도 그렇지만 뭐 대한국민회 그다음에 이제 서간도 북간도 쪽에 이제 명동학교 연해주의 네. 권업회 성명회 뭐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굉장히 뭐 연해주는 연해주대로 여러 개가 있었고 만주에도 네. 있고 상해에도 있고 네. 이렇게 있었던 게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뒤에는 요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각자 흩어져 있었던 어떤 그런 분들도 국내에서 네. 조선 내에서 이렇게까지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 달 이상 시위가 네. 이어지는 독립운동이 이어지는 걸 보고 요거는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자 또 근데 처음부터 뭉치진 않아요. 네. 처음부터 뭉치진 않고 한 4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생겨요. 뭐 한성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생겼는데 그 4개 임시정부가 통합하자라는 논의 끝에 네. 만들어지는 게 상해 임시정부. 그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상해 임시정부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진행되나 싶었지만 뭐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조금 아쉽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요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네. 독립운동 계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총 독립운동 계파에는 크게는 3개 계파로 나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중심으로 있었던 민족주의 네. 계열의 독립운동 김구. 김구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사회주의 네. 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들었었던 자치운동 네. 그쪽도 이때까지는 국내에서 네,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 계열이에요. 네. 이분들도
자치 운동을 했었던 21년, 22년 그렇죠. 예, 요 시기죠. 그때쯤에 3년 4년 넘어가는. 조선공산당이 창립이 됩니다. 네. 조선공산당은 사실은 중국공산당보다 먼저 창립이 됩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이 그렇죠. 확대된 부분이죠. 네. 근데 그러다가 요거를 하나로 합치자. 네. 요것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좌우합작이라는 이름으로 네. 1927년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신간회. 그 유명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안창호 선생. 네, 이 전체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좌우합작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루어졌었던 네. 거기도 했었고. 계속 그걸 이야기하셨던 여윤영 선생님 네, 같은 거기도 경우는 여기도 네. 있었고요. 다 계셨습니다. 네. 이 신간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네. 운동가들이 다 계셨죠. 자치운동 빼놓고는 다 있었죠.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총집합이라고 좌와 우가 다 어. 합쳐져. 네. 다 있다가 근데 요게 30년대로 넘어가면서 해소가 그렇죠. 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커요. 기대감도 컸던 만큼 여기서 뭔가 성과를 이뤄냈었으면 하는 그런 각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독립운동 단체에서 뭔가 성과를 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겠죠. 이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쫙 한번 올라갔다가 네. 죽어들죠. 이게 탁 떨어지게 되면 네.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네. 독립운동 안에서도 이거 이대로 해야 돼? 이러면서 신간의 해소 이후에 사실 파편화됐죠. 파편화되기도 하거니와 네. 독립운동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의 정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촛불로 맞습니다. 비슷한 거죠.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뭔가 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없자 지금 굉장히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맞아요. 국민들이 많거든요. 무기력하기도 하지만은 네. 또 옛날의 향수에 따라서 또 어떤 운동을 그냥 계속 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네. 전환하시는 분들, 네. 또 배반자들도 있는 거고 막 네. 다양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상황이 국내에서만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황이 아주 더러워집니다. 네. 그게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본이 갑자기 잘 나가요. 왜냐면 만주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네. 만주를 먹기 시작하고 만주 사변으로 만주를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조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에 이제 27년, 28년 넘어가면서 대공황이 네. 조선이가 일본에도 불어닥치면서 조선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선을 먹여 살리려면 만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광범위하게 네. 퍼져 있는 상황에서 만주로 성공을 하니까 조선인들이 뭐야? 조선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거 절대 이때 조선인들의 선택을 단순히 비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네. 조선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독립이 될 것처럼 쫙 이렇게 한번 빨려 들어갔다 그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네. 그 상황에서 일본이 너무 잘 나가는 게 눈앞에 보여요. 만주를 먹었대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상황에 있었던 조선, 그냥 평범한 조선인들 입장에서 네. 정보에 당연히 어떤 그런 비대칭도 있을 거고 네. 그 상황에서 당연히 뭔가 독립에 대한 의지는 의지거니와 네. 그냥 일본을 따라가는 순종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딱 놓여지게 된 네.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네, 네,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또 이제 일종의 만주 사변을 통해서 군수공업화가 되는데 노동자들의 고용이라든가 농촌에 우리가 말하는 분화로도 운동 같은 여러 면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들이 네. 국내에서의 변화들이 생기면서 생각도 많이 네. 변화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20년대까지는 농촌 계몽 운동을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 시기가 되면 그걸 국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일단 총독부죠. 식민정부. 식민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가 그걸 빨아갑니다. 그거를 쫙 빨아가고 왜냐면 이때 우가키라고 하는 총독 때인데 이 사람은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똑똑한 새끼예요. 아주 똑똑한 알려줬죠. 새끼라. 똑똑히 네. 알려줘. 예. 조선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빵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 빵을 주면 돼. 그럼 따라올 거야. 그래서 농촌 진흥 운동을 그 총독부가 주관을 합니다. 네. 이게 농촌 새마을 운동의 전신이에요. 그거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농촌 새마을 운동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농촌 진흥 운동 같은 거. 네네. 이 내용이 식민지 근대화론 네, 맞습니다. 뒷받침되는 내용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딱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의 우파들이 지금 말하는 거에 근거로 조선을 저것을 근대화 시켰다 그런 근거가 되는 이게 부분. 이제 양쪽을 갖다서
조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너네 도와준 거야. 그렇죠. 그럼요. 라는 걸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이 될 이거랑 수밖에 없는 철도 두 가지. 그런 철도와 네. 군수공업화 네.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예, 예.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이 막 새마을운동 모자 쓰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얕은 수작인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식민 파트너를 조선 총독부에서 식민 파트너를 새롭게 고르죠. 지역에 있는 유지 표현 또 하면 또 그만 물질. 새로운 유지 집단을 형성시켜가지고 YUJI. 영어로는 그렇죠. 네. 난 멤버라고 해야겠어. 유지 집단들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식민 어떤 농촌 진흥 운동을 따라가는 모양을 취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그냥 관주도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총독부 입장에서는 여기 유지 집단들이 같이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막 이상한 단체들을 막 만들어요. 거기서 활동했었던 분들 뭐 당연히 이제 친일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집단들과 함께하면서 농촌 자체가 식민 지배의 강력한 통제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묘안을 갖고 있으셨던 분이 이제 한 분 계신 거죠. 굉장한 묘안.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건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것 하나 있다. 뭐죠? 결정적 한 방이다. 결정적 세계인이 모두가 집중하고 조선인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이제 김구 선생님이 네. 이거는 의거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 의열단 운동 이후로 계열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거를 창설하면서 그래 우리가 한번 큰 건을 만들어야 된다. 네. 요 생각 속에 처음으로 만나시는 분이 네. 이봉창 선생님. 2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폭탄이라는 네. 게 좀 더 정교해집니다. 네. 과거에는 이 세르비아의 황태자처럼 총으로 저격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네. 크게 어떤 감흥을 주지 못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목표로 게 아니라 소리를 내고 무엇인가 내가 이런 어떤 의거를 함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가 잡혀서 재판을 해서 나의 정당성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른바 일종의 독립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세계사적 흐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예보의 암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라예보의 총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총성. 쓰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근데 요 방식은 사실은 이게 우리 이제 범죄 심리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유럽의 카톨릭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힘에 대항하에서 자신을 희생한 순교하면서 그것을 노출시키는 방식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이쪽 선좀 포고하는 식으로.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폭탄 공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공화군 이게 네. 카톨릭이죠. 그렇죠. 부아일랜드 공화군 같은 형태도 폭탄 테러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계통에서는 이게 연결이 되는 운동들입니다. 방식 자체가. 네. 그걸 이제 세계사적으로 특히 동유럽이 카톨릭이고 특히 저기 김구 계열의 이쪽이 오게 된 주로 많은 사회주의 계열의 폭탄 제조자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체코라든지 그런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즉 러시아를 통해서 넘어오는 이런 일종의 동유럽의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카톨릭과도 연결돼 갖고 지금 이런 형태의 흐름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다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폭탄을 사용하셨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폭탄 안에도 역사적 흐름이 역사적 있군요. 흐름이 있죠. 그래서 내용이 이제 흔히 말하는 죽이려고 했으면은 네. 더티밤이라고 해서 네. 그 안에 뭐 못조각도 넣고 철도 넣고 해갖고 찢어지게 하는데 그게 안에는 게 아니라 폭탄만을 가지고 화약만 넣죠. 화약만 넣고 압력에 의해서 하지만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리는 것이.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거가 없는 겁니다. 원래 더티밤은 진짜 테러리스트들은 그 안에 저런 걸 넣습니다. 네, 잔인하게 죽죠.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도 다르게 나오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부분. 네.
아, 예. 이것도 흥미로운 얘기네요. 믿고 쓰는 완벽 기초 피부 케어 솔루션 아이세라와 함께 시작하세요. 세안 후 당김없는 완벽 세정력을 지닌 클렌징 폼 깨끗하게 맑은 세안하시고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빙하 머드팩으로 노폐물 제거 및 모공 관리 후에 잠자기 전 지친 피부에 활력을 넣어주는 피테라 수면팩으로 3스텝 관리해 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세안하실 때 부드럽고 윤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소노코스 자사몰에서 추첨 이벤트 그리고 룰렛 이벤트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까요. 다양한 연말 감사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종료 전에 방문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클렌징 폼은 뭐 다들 집에 하나씩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클렌징 폼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렌징 폼부터 한번 바꿔보시고 써보신 다음에 만족스럽다 하시면 수면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팩도 좋다. 그러면 머드팩까지. 자, 이 3종 세트가 지금 계속 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특별하게 막 왜 맛집도 보면 진짜 이 맛있는 메뉴 한두 가지만 딱 단일 하나씩 메뉴. 맞아요. 거기가 진짜 맛집이잖아요. 아이세라가 딱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저 맞아요. 세 제품으로 끝까지 승부를 보겠다라는 뚝심. 진짜 맛집 들어가면은 3명 들어가잖아요. 메뉴 말 안 해도 3개 드릴까요? 라는 얘기예요. 맞아. 그것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소노코스 아이스라도 딱 그런 피부 맛집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소노코스 아이세라 절대 후회하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의리의 아이세라 믿고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를 책임지면 소노코스 아이세라. 라면 자주 드시나요? 건강관리, 식단관리 중이시라면 라면만큼 강력한 적도 없습니다. 일반 라면 칼로리 500kcal 계속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 식단관리 중에도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가 있고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18kcal. 다이어터와 유지어터들이 꿈에 그려오던 바로 그 라면. 출출한 밤 야식이 땡길 때 참지 말고 가볍게 드세요.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은 매운맛, 순한맛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곤약 특유의 냄새가 없고 무지방, 무당, 저칼로리 쫄깃한 식감이 특징으로 다 먹어도 오이 한 개 먹는 것과 같은 칼로리입니다. 진정한 식단 관리의 끝, 건강을 지키면서 몸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완뚝해도 18kcal, 18라면, 18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더보기에서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M장기의 구독자분들에게는 기존 10% 할인에 10% 할인을 더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070-7576-0837 070-7576-0837번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녀의 라이프앤 검색하시면 되고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라면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많아요. 못 진짜 참지. 많습니다.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싶거든요. 네. 자, 근데 그녀의 라이프앤에서 나오는 이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은 심지어 라면보다 맛있어요. 네, 더 개운해. 국물도 맛있고. 더 깔끔하고요. 깔끔하죠. 뒷맛도 그렇고, 야, 이거는 뭐 게다가 이제 곤약면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퍼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쫄깃합니다. 맞아요. 꼬들꼬들. 쫄깃쫄깃 맛있어요. 네,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상상하기가 힘든 맛이에요. 라면보다 훨씬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녀의 라이프 N 검색해 주세요. 이봉창 쌤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되는데 이봉창 의사님은 네. 굉장히 특이한 분이십니다. 일단 굉장히 특이한 분이시고 이게 이전에는 그래서 이런 이봉창 선생님의 이제 의거 이전의 삶을 주목을 잘 안 해왔어요. 네. 그냥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시기도 할 텐데 독립운동가의 삶이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의 삶은 완전 평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절대 조선인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했었던 네. 전형적인 그냥 조선인들의 어떻게 보면 다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독립운동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노동자도 애매하고 농민 애매하고 그냥 일반 점원 모던보입니다. 그럼 모던보이. 아, 모던보이라고 표현을 많이 그때 하세요. 당시 그 시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네. 룸펜 프롤리타리아 뭐 이런 느낌의 아, 기름으로 머리 포마도로 머리 싹 그런 빗어가지고 이제 형태. 정장 입고 다니시면서 이봉창 선생님 사진을 보시면 네. 물론 약간 생긴 게 약간 그 유해진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 폭탄을 들고 있고 활짝 웃으면서 네. 찍은 네. 그 네. 사진이 네. 그 사진. 특히 비슷하게 네. 찍어죠. 친근한 외모셨군요. 굉장히 친근한 외모신데요. 네. 굉장히 멋쟁입니다. 멋을 아시는 분이에요. 풍류 좋아하시고 약간 창성이 같은.
오열사. 저 오이사. 사람이 박근혜 200석 영국 집권한다고 해서 출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해. 확 돌아서서 간 거야. 그냥 그 전에 그냥 그렇게 비슷할 수 그냥 있어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봉창 사실상 이봉창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느낌이 모던 보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다시 모던 보이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냐면 포켓 보이로 돌아왔어요. 얘는 모던 보이가 아니라 그냥 모든 보이. 모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보이구나. 우리가 어떤 이 독립투사의 이미지가 검소하고 근검하고 뭔가 이제 짜릿하게 자기 절제를 잘하는 이런 사람의 투사가 아니라 그런 분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 근데 멋쟁이 이것도- 살았던 사람. 멋쟁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그렇죠, 예. 독립운동이라는 게 누군가 특별한 맞습니다. 가상과 신념과 그런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맞습니다. 보통 조선인들에게도 그렇죠, 굉장히 큰 이슈였고 열망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굉장히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독립투사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네. 네. 김가 잠가도 독립운동 한다는 것이 조선민족한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그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그 굵직굵직한 이 지점들을 보면 넥타이 부대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이 넥타이 부대들이 시위에 합류했다라는 거는 진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중산층들도 지금 이 이슈에 공감하고 있고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봉창 의사가 그런 의미로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식민지 시기를 완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봉창 선생님 사건을 뽑아요. 네. 이 일을. 왜냐하면 이분은 꿈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원래는 철저한 제국 시민이 네. 되는 거죠. 그냥 이 이봉창의 의거가 말해주고 있는 건 일제가 그토록 1910년대부터 45년까지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내선 일체와 내선 융화가 결과적으로는 단 한 번도 스스로 그렇게 해주려고 했었던 적이 없다는 거를 드러내는 분이 이봉창 선생님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분은 1901년생이신데 아버지가 조금 잘 나가시다가 네. 사업을 하시다가 용산 출신이시거든요. 네. 이때 당시 용산 사셨으면 부자예요. 그렇죠. 네, 부자셨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세가 조금 기울어가지고 네. 그냥 알바생으로 전전하면서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과자점 점원, 하고 뭐. 약국 점 약사 말고 네. 약국 점원 네. 점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로 무감각하셨냐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용산역 근처에 있는 효창공원 네. 쪽 그 근처에 있는 효창역 근처에 있는 그냥 약국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약국 앞으로 3.1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뭐야 쟤네 라고 생각하셨대요. 뭐 하는 거야? 그 남일처럼 네. 뭐지? 뭐 독립운동이야? 저 이상한 애들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네. 왜 저렇게 일본인이 되면 되는데 네. 일본이 우리 일본 사람처럼만 되면은 다 해준다는데 왜 저래? 이렇게 네.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식민지적 차별이라고 하는 건 네. 아마 20대까지 지금의 20대까지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건데 차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느껴지죠. 느껴져요. 왜냐면은 똑같이 그냥 뭐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차별이라고 하는 거 네. 뭐 누가 더 공부 잘하네. 누가 더 공부 잘해가지고 누굴 더 이뻐하네 이 정도인 거잖아요. 네.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와 똑같이 일을 해도 네. 누군가가 더 많이 받아가면 네. 이거는 차별이 조금 싹트 시작하는 건데 네. 진급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드러나는 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내가 도저히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넘어설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거죠. 팍 하고 발견하는 순간 그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최상위층에 있는 기득권일수록 벽을 여러 개 쳐놨을 테니까. 네. 근데 이 식민지는 하위층에도 이미 쳐져 있다라는 게 이봉창 선생님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용산역에 이제 그 영무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영무원은 딱 점원으로 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잘 못 느껴요. 알바니까 그냥. 약사가 더 많이 받아가는 거지 네. 뭐 정도 이거나. 네. 뭐 과자점 사장님이 더 많이 받아가거나 이런 건데 영무원으로 탁 들어갔더니 일본 애가 왜 더 많이 받지? 이런 게 이제 느껴진 거죠. 그다음에 네.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급을 했는데 같이 들어왔었던 애가 두세 단계 더 높이 올라가 있고 또 똑같이 일을 해도 받아가는 월급 차이가 두 배 이상 나거든요.
막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이상함을 느껴요. 네. 왜 그러지?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상함은 이 정도였어요. 아직까지는. 네. 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이건 그냥 뭔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문제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죠. 이 사람은. 네. 이봉창 쌤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때부터 주색에 좀 빠지세요. 좌절하는. 일단은 허무주의에 빠졌구나. 네, 좌절을 하면서 이제 술 뭐 이런 거에 이제 좀 많이 빠지시고 그러다가 이제 빚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술을 먹고 이러다가 누군가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그냥 문득 듣습니다. 조선이니까 차별받는 거야. 일본 가면 차별 안 받을 걸? 네. 일본은 신세계야. 네. 일본에서는 그런 거야. 맞아. 지금 아직은 조선이 식민지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거고 일본 가면은 또 나아질 걸?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도의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조카를 이때 사실 일본으로 넘어가는 많은 조선인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모로 많이들 가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식모를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조카를 식모로 소개를 해주면서 본인도 같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사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사카로 넘어가봐야 네. 더 심하죠. 일본 안에서는 뭐 박준금이 기다리고 있겠죠. 박충근 같은 아주 예, 지난 시간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네. 연결되는 그 거기서 당연히 차별이 이제 더욱 심하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에도 이만큼은 사실 식민지의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이때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 철저하게 일본이 되겠다. 네, 기노시타 쇼조라는 이름으로 네. 개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본인이 돼버리면 네. 이 차별은 없어질 거야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기노시타 쇼조로 취업까지는 잘 돼요. 그다음에 이봉창 선생님이 이게 나중에 뭐 설명도 드리겠지만 일본 말을요 일본인보다 잘하셨어요. 공부로.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네. 일본인만 되면 네. 차별이 없어질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네. 일본인보다 일본어를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정말 그 노래도 다 일본어로만 부르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네. 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때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죠? 20대죠. 20대. 24, 그러면- 5. 그러면은 그 거의 식민지 시기 즈음에 태어나셨겠네요. 1901년생이시니까 거의 그러니까 10살이 됐을 때 네, 식민지가 된 거니까요. 거의 이제 철들고 나서는 계속 식민지 일본인이었죠. 상태였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조선인이 일본어를 뒤늦게 배워서 따라하는 발음이 어쨌든 차이가 날 테니까 그거를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일본어를 연마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박열에 보면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조선인들 막 죽이면서 특정 발음을 해보라고 그렇죠, 해요. 예. 그 장면 있죠.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50엔인가? 주뭐 할 거 있는데 그거. 그 지금도 우리나라 치면 뭐 그거 있잖아요. 새창살, 척찬살. 네. 그래서 혀 짧은 일본인들 많이 죽었대요. 진짜로. 진짜로?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 발음이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으니까. 네, 그런 느낌인 거지. 전혀 티가 안 났다는 거죠. 티가 안 나게 무조건 일본인이다. 저 사람 무조건 일본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네. 근데 막상 또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조선인인 게. 그럼 또 잘리고 뭐 이런 일을 이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그런 사회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나날을 보내다가 1928년 11월이 되면은 히로히토 네. 덴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들이 부르는 덴노의 즉위식이 열려요. 물론 그 즉위 자체는 그 전해 했는데 네. 28년에 이제 대중들 앞에서 이제 즉위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때도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이봉창 선생님은 내가 천황의 신민으로 이 축하스러운 네. 날에 내가 이걸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찾아갑니다. 천황의 이때는 이제 천황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천황의 오간을 뵈러. 실제로 그렇게 출발을 하세요. 네. 출발은 출발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취임식 간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불신검문에 걸려요. 아니, 모두가 불신검문 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거기서 탁 하고 나온 게 그러니까 조선어랑 일본어가 섞여 있는 편지가 나와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네.
신문을 하다가 걸리고 한 일주일 가까이를 구금을 시켜버렸어요. 편지 그냥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아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어쨌든 내용인데 그들 입장에서 불순해 보일 수 있어요. 조선어가 써 있다라는 이유로. 엄청 억울했겠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거든요. 그간에 해왔었던 어떤 그런 고민들. 네. 나는 왜 내가 일본인처럼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일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왜 이러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괴로움과 고민들이 이 일주일간의 유치장 생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뒤집힌 거죠. 나는 일본인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아 매트릭스의 네오가 비슷한 거예요. 네.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각성을 하듯이. 아 근데 이봉창 의사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아할 만한 영웅 서사를 갖고 계시네. 이게 굉장히 좀 본인에게는 시원함이었던 것 같아요. 시원함.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 왔었던 많은 지점들을 네. 일소에 해결해 준 거예요. 아 맞다. 나는 조선인이잖아라는 거. 네. 이거 깨닫는 거 뭐 그 시대에 쉽지 당연하다라고 않죠. 생각하겠지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 조선이냐 백날 말해줘봐야 몰라요.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네.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봉창 선생님은 이 일주일간의 어떤 구금 상태에서 그거를 깨달은 거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인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난 조선인이 돼. 네. 그럼 그간의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독립운동이야.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히 성격이 직선적이죠. 직선적이고 빠르세요. 막 그래서 나는 독립운동을 해야겠어라고 마음 먹었을 때 누군가에게서 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상해에 가면 임시정부라는 게 있다던데? 라는 걸 듣고 오케이 콜. 그럼 나 거기로 간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우와. 바로 갑니다. 네, 바로 배 타고 상해에 도착을 해서 뭐 중간 과정은 다 건너뛰고 임시정부 앞에 갔어요. 네. 그거 찾는 것도 힘들었어. 그게 뭐 그렇게 여기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는 게 신기하네. 그 영화 암살에 보면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한국말 하면 너 누구야 총 들고 가면 나 밀양사랑 김원봉이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김원봉 정도면 알 수가 있어 그 위치를. 근데 이 다르잖아 입지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와서 일본어로 자꾸 얘기를 한다. 조선어보다 일본어로 임시정부 와서 일본어로 얘기하면 족인장이지. 야, 다시가 기노시타 소조됐어. 이런 거랑 그러니까 막 임시정부 요인들이 네. 뭔데? 꺼지라고 가라고 밀정일 수도 있고. 밀정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겠지. 밀정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도 조선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이게 누가 봐도 행색 일본인이에요. 왜냐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니 적어도 임시정부 찾아갈 거면 한복이라도 입고 갔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독립운동이 있으니까. 아, 이게 나름 이제 면접 보러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풀 세팅을 하는 거야. 짜!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은 게 만약에 10살 때까지 조선인이었다가 10살 이후에 이제 식민지화가 돼서 아니 일본 한국 시민이라고 알고 자랐고 교육을 그렇게 그럼요. 받았으면 송섬이었으면 저 옷 입고 엔카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러니까 헷갈릴 수 그랬을 수도 있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10살 전후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듯이 그렇죠. 몇몇 개가 기억나는 거지 풀로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왔다면 이렇게 가기는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네네네. 근데 제일 결정적이었었던 게 임시정부를 가정부라고 표현해요. 아니 원래 일본 애들이 멸칭으로 쓰는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찐정부가 아니라 가정부다. 네. 가짜 정부.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부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임시정부 요원이 독립운동을 하러 왔다라는 거를 믿겠어요. 근데 영화처럼 이거 이 백범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진짜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봉창 선생님과 윤봉규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들은 본인들이 한인애국단에 들어가면서 임시정부랑 한인애국단에 들어가면 이력서를 쓰거든요. 이력서 문화가 있습니다. 이력서 문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걸 쓰는 지금의 거나 자소서 같은 거죠. 진짜 면접이네. 있어요. 면접 네. 봐야 돼요. 뭐 봐야죠, 당연히. 그치. 이걸 어떻게 믿고 그쵸. 누구를 어떻게 믿고? 밀정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문 조서 나중에 이제 일본한테 붙잡혀 갔을 신문 조서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료가 이제 백범일치. 백범일치 진짜 빼곡하게 혹시 실제 나중에라도 보실 기회가 있으면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네. 정말 조그마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어놨어요. 디테일하게. 근데 이제 영화 같이 둘이 막 현관문에서 막 티격태격 하고 있으니까 2층에서 그 누구야? 라고 이제 김구 선생님이 우와. 계단으로 이렇게 쫙 내려왔는데 김구 선생님이 이런 거를 보면 네. 이건 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대범하고 대범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죠.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네. 보고 물건이라는 거를 깨달았대요. 어. 뭔가 할 것 같다. 그래서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 독대를 한 3번 정도 합니다. 네. 김 선생님이 이제 너 왜 이러려고 해? 너 뭔데 자꾸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거야? 독립운동이 뭔지는 알아? 막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했던 김구 선생님이 울렸었던 말이 울렸다니까 운 게 아니고 이제 심금을 마음을. 울렸었던 말이 나는 지금까지 할 거 다 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석이처럼 살았거든요. 진짜. 정말 막 해볼 거 다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살았다.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여기 위해서 죽어도 된다. 나는. 근데 이 얘기를 너무 호탕하게 한 거죠. 근데 이봉창 선생님이 스타일이 좀 그러셨대요. 이 보면은 그 인상적이었다는 그 사진이 그거 의거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으러 그렇죠. 갈 때 그죠. 사진이에요. 근데 그렇게 활짝 웃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스타일인 거예요. 왜냐면 나 할 거 다 했어요. 전 할 거 다 했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다. 내가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고 나는 던지면 된다. 죽으면 된다.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저 죽으러 갑니다 하면서 이제 따봉 날리면서 사진 찍으신 거거든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본 거죠. 이 친구는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라고 해서 좀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결정적이었었던 일이 좀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임시정부 내 요인들은 끝까지 의심을 해요. 계속. 김구 선생님이 아무리 신뢰를 해도 그지. 아무 그 실무자들은 예,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탐탁지 않지.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은 앵까 부르고 아 진짜 그러셨대요. 계속 일본 노래 부르고 일본어 섞어 쓰고 일본의 문화에 너무나도 젖어든 걸 막 하니까 이상한 거죠. 네. 그다음 거기서 술을 먹다가 근데 그때마다 이봉창 선생님이 의심 마음대로 해라 상관없다. 대신 결제를 해주고 가셨대요. 이봉창 선생님. 술 쏘고 돈 이런 거 안 모으시는 분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식솔이 없습니다. 네. 아 결혼 안 하셨구나. 네, 식솔이 없어서 그냥 돈 같은 거 안 모으세요. 그냥 긁는 거죠. 네. 콜다 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 요원들이랑 친해지다가 술자리를 갔는데 술이 너무 취한 상태에서 임시정부 요인들한테 왜 니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외왕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아? 물어본 거예요. 아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했구나.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임시정부들이 야 그거 어떻게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봉창 선생님이 그게 뭐가 어려워? 나는 바로 앞에서 봤는데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그 그때 그 즉위식을 보러 갔었잖아요. 그 앞에까지 나는 가봤다는 거죠. 신문에서 걸려가지고 잡혀가긴 했지만 어쨌든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신문말 아니었으면 내가 앞에 총만 있었어도 나는 쏴 죽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김구 선생님이 건너 듣다가 이거는 술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따로 부르는 거죠. 또 독대. 네, 그래서 이 뭔 얘기냐 다시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걸 준비해보자 라고 하고 1년 동안 준비 작업에 들어가요. 근데 이 상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공간이냐면 공동 조계지예요. 네. 모든 나라들의 서양 각국의 조계지들이 다 있고 일본 조계지도 있어요. 네. 그 임시정부가 있었던 데는 아마 프랑스 조계지였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고 나중에 윤봉길 선생님이 의거를 하는 그 홍커우 공원 쪽이 일본인들 거주 지역이에요. 네. 그 일본인들 거주 지역에 일부러 침투를 시키죠. 이봉창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일본인인 척합니다. 일본어도 잘하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그냥. 일본 누가 봐도 일본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철저히 숨기면서 일본인으로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폭탄을 들여와서 김 선생님이 폭탄을 주고 천황한테 가라. 네. 이제 만주 사변을 축하하는 그 자리가 열린다라는 걸 보고 요때가 기회겠구나. 그래서 시민들도 초청을 한다니까 네. 너가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때 찍은 사진이 이제 사진관에서 그 보시면은 희한합니다. 나중에 윤봉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폭탄을 숨기잖아요. 네. 이봉창 선생님 이렇게 폭탄을 숨겨지지 않아. 수류탄을 그대로 갖고 이렇게 아 되게 이렇게 있잖아요. 수류탄을 사진에. 그대로 갖고 그대로 가세요. 그냥 가? 수류탄을 갖고 가세요. 우리 암살의 그 전지현하고 뭐 네. 조진웅이 하는 거 똑같이 예, 차통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던질 수류탄을 들고 네. 찍으신 거 그 수류탄 갖고 가세요. 네. 여기 여기 수류탄 야 진짜 쾌남이셨네. 숨기지 않고 그냥 갖고 간 거예요. 네. 그냥 갖고 출발을 해서
이 얼마나 일본 사람 같았냐면은 이 일본 상해에서 일본으로 떠날 때 그 네. 홍콩공원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일본 아마 공무원인가 경찰인데 네. 마중까지 나왔답니다. 친구가 돼가지고. 쓸 친구지 쓸 친구. 일본인인 줄 알고. 당연히 이거 누가 의심해 그러면? 너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씨 나라 아직 몇 년 남았는데 그래서 잘 가라. 그 정도로. 상당히 그 이 검문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일본 그럼요. 경찰님.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본으로 가게 되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도 이제 좀 그 전날 가가지고 이제 뭐 동선도 좀 살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당일날 그 전날에 이제 또 술을 좀 드시고 이제 옆에 있는 그 같이 술을 마셨던 여성분한테 비가 오면 늦게 깨우고 비가 안 오면 좀 일찍 깨워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또 화창한 날에 일찍 깨워가지고 또 일찍 일어난 김에 한번 도보도 한번 하고 하면서 쫙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나오는 길에 한번 쫙 한번 살펴보는데 이제 요거가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쉬웠다기는 뭐 굳이 뭐 아쉬웠다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는데 그 덴노의 얼굴을 명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덴노의 얼굴을 명확하게 몰랐던 네. 거죠. 그러니까 차가 오면 원래 의전 차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주인공이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세대 중에 하나예요. 네. 일부러 위장하려고 네, 어떤 차인지 모르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똑같은 차가 여러 개 네. 있잖아요. 이때는 마차였는데 이제 첫 번째 오는 이제 코너를 돌아가지고 오는 첫 번째 오는 마차를 보고 사람이 타고 있긴 있다는 걸 딱 봤긴 했지만 저 사람이 덴노인지를 명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차는 지나칩니다. 두 번째 마차가 오는데 둘이 타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근데 누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래 덴노면은 혼자 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두 번째 마차 밑에 바퀴에 던지게 되고 네, 이게 조금 뭐 그랬었던 게 좀 불발이 터져요. 그래서 좀 약하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저앉는 정도로 네. 탁 하고 터지게 된 거죠. 근데 첫 번째 차량에 덴노가 타고 있었거든요. 실패를 한 거죠. 네. 그냥 놓고 봤을 때는 덴노를 죽이지는 못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미친 사건이에요. 왜냐면 덴노를 죽인다는 생각 자체가 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한 나라에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일본이면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고 서구에 있는 열강들도 인정하는 나라이기도 했었고 그런 나라에 가장 상징적인 사람을 식민지민이 가서 수류탄을 까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했다. 이건 네. 미친 사건입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어났겠네요. 엄청나게 파장이 났고 그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는 막 일본 사람들 만세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때. 그래서 막 복자기는 틈에 이렇게 던졌거든요. 이렇게 터졌을 때 이봉창 선생님이 던졌다라는 거를 몰라요. 인파 속에서 던졌으니까. 인파 속에서 던졌으니까.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 앞에 사람이 네. 구타를 당해요. 일본인인데 네. 막 구타를 당하는 걸 보고 근데 사실 저 같으면 그냥 도망갔을 것 같거든요. 네. 추후를 도모하면 되잖아요. 네. 도망가면 되는데 같이 구타합니까?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맡기고. 내가 한 일인데 남이 구타 당하는 걸 보고 에이 그러지 마세요 내가 했어요라고 하고 폭탄이랑 그걸 다 깐 다음에 잡아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모자란 사람하고는 역시 폭탄의 테러가 내가 누구고 나의 대상이 누군가를 밝혀서 나의 의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뜻을 알리는 게 더 네. 중요한 그게 거지. 중요한 거죠. 네. 나 같으면 바로 하다가 앞에 사람 바꿨습니다. 식샤! 이제 바로 나도 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아닌 척하면서 막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이제 다른 거죠. 그 의거의 의미가 다른 네, 거예요. 의미가 이제 다른 거니까. 대단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잡혀가게 되고 결국은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김구 선생님이 그걸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황을 죽이지 못했다고 실패가 아니다. 그럼요.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외왕은 죽은 거다. 그냥 그 의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 실제로 조선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암울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한 건데, 네. 아휴
뭐 밖에서 누가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나 있겠어?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네. 있구나. 아 독립운동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아직도 사람들이 있구나. 네. 전지현이 얘기하잖아요. 음. 안 의사가 음. 알려줘야지.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고. 그게 굉장히 이봉창의 중요한 그 거거든요. 의미입니다. 가슴에 불구덩이를 다시 한번 그렇죠. 예.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덴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다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죽이러 와? 네. 그것도 일본의 심장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진 거죠. 그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이 네. 윤봉길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저번 주 이 저희 촬영을 마치고 네. 강의를 하러 간다고 했었던 곳이 네. 윤봉길 기념관이었어요. 오. 매연 기념관. 네, 매원 기념관 지금 강남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누구랑 같이 촬영을 했냐면 그 조카 손자분이 네. 탤런트세요. 배우예요, 배우. 그 윤봉길 선생님의 동생분의 손자예요. 네, 그리고 그 윤남희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네네네. 이제 동생분이신데 그분도 독립운동을 나중에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사업하면서 돈 모으신 거를 국가에 헌납해서 기념관을 지은 게 지금 강남 땅에 있는 매원 네. 기념관이고 엄청난 집안이에요. 지금 양재역 곧 네네네네. 넘어 거기 그 네. 매원공원 있죠. 거기. 네네네. 거기 계신데 원래 윤봉길 선생님은 서당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네. 서당 선생님이셨고 농촌 계몽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농촌 계몽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때부터 좀 뭔가 남다른 애국심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키가 한 180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네. 키가 굉장히 오, 크시고. 근데 엄청 야. 크시다. 그리고 그때 사진을 지금 보면 창석이보다 30cm가 크셨던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100년 전에 와, 어떻게 그렇게 크셨지? 잘못된 역사입니다. 집안분들이 다들 크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가서 들었는데 일단 그 배우도 그 배우님도 엄청 와, 애국심이나 이런 게 자부심도 엄청나게 뿜뿜하시고 아무튼 그러셨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을 하시다가 그 토끼와 여우 네. 이소부화 네. 중에 토끼와 여우라는 그게 있어요. 거북이랑 토끼가 빵을 먹는데 네. 여우가 와가지고 니네 이거 똑같이 반 나눠 먹으면 되잖아라고 한 다음에 내가 잘라줄게 하고 여우가 토끼 거를 한 입 베어 물고 거북이 좀 더 크네 맞춰야지 거북이 거 크게 베어 물고 토끼 게 그럼 좀 더 커졌네 이래서 해서 결국은 빵 다 먹었다라는 우화가 있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게 여우가 일본이고 이게 이제 이 우매하다가는 조선인들이 이렇게 우매하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마을에서 이런 강연을 하셨던 거죠. 이런 인형극 같은 걸 하다가 네. 그러다 잡혀가세요. 일본한테. 그때 그 이전부터 좀 애국심이 투철하시긴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건 이 새끼들 안 되겠는데. 그다음에 애국계몽 운동 가지고는 이런 어떤 농촌 계몽 운동 갖고는 독립이 힘들겠는데라고 하는 걸 29년 3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농촌의 분위기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안에서. 있었던 것과 다르죠.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전에 많은 활동들이라든가 일본의 그런데 안 된다는 거를 자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이봉창과 윤봉길은. 예. 윤봉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는 변화가 없겠구나라고 네. 이 암울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은 거고 이봉창 선생님은 일본이 얘기하는 거는 다 거짓이야라는 거를 몸소 깨달으신 분. 네. 그러니까 윤봉길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이소부화를 공연했었던 사건과 광주 학생 운동이라고 한번 학생 운동이었는데 그때 한번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지거든요. 광주에서 그 기차간에서 싸움이 일어났었던 건데 네네. 이제 조선인 학생들만 탄압을 했었던 일본 사건이 학생들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더 암울해지기 전에 내가 뭔가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바로 이제 중국으로 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썼던 글이 장부는 집을 떠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글을 딱 쓰시고 떠나셨던 그러니까 장부예요. 근데 그 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중국으로 가는 건 단순히 독립운동이 아니라 무장투쟁을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이었습니다. 네. 무장투쟁을. 이제 국내에 있어서 여러 자치운동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양반은 항일 무투를 하러 네, 무투를 하러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찡따오에서 한 1년 정도 돈을 모아서 네. 이제 상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시정부 상해 있다는 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를 넘어가자마자 이분은 좀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 파악을 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이봉창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가자마자 김구 선생님을 만납니다. 네. 김구 선생님 만나고 나는 무장투쟁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걸 밝히죠.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시기는 임시정부는 네. 무장투쟁을 하고 있지 않았었던 시절. 당시는 광복군이 없었죠. 네네, 예. 광복군이 없었던 시절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무장투쟁을 하려면 이제 북간도나 저기 네. 만주 쪽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정보까지는 모르시고 임시정부에 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길이 네.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사실 이렇다 할 카드를 못 내밀고 있었어요. 김구 네. 선생님. 이 친구가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무장투쟁 단체는 없고 그 상황에서 윤봉길 선생님은 굉장히 좀 실망해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친구를 어떤 카드에 쓰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봉창 선생님 의거가 일어난 거죠. 그 상황에서 윤봉길 선생님이 깨달은 거죠. 꼭 내가 그러면 총을 들고 무장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이 하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또 김구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네. 그럼 나도 던지겠다. 나도 이봉창 의사처럼 나도 던질 테니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이렇게 먼저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상해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임시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게 네. 왜냐하면 이제 상해가 더 이상 공동주의지가 아니라 일본한테 완전히 넘어가게 돼요. 점령당하게 되는. 네. 이 시기가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가 있었던 딱 이 시기가 그때예요. 그 딱 시기 때쯤에 중국군을 몰아내고 네. 상해를 일본군이 먹고 네. 그 상해를 먹었다라고 하는 축하연을 하겠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네. 그때 그 축하연을 한다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러면 이때 아니면 기회는 없다. 여기서 내가 폭탄을 던져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날을 이제 거사일로 잡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거사의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죠? 뭐냐면 이봉창 선생님 이 일이 고작 1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큰 행사를 이제 사람들 모이는 상태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니까 경비가 삼엄했겠네. 경비도 삼엄하거니와 이제 소지품에 제한을 줍니다. 매점도 없애버리고요. 네. 소지품은 이게 바보 같은 거죠. 소지품은 오로지 두 개만 가능하다. 도시락과 물통. 찍어줬네. 테러를 할까 만약에 뭔가 거사를 할 거면 둘 중 하나를 골라라. 도시락과 물통.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은 두 개 다 챙기죠. 수류탄을 윤봉길 선생님은? 윤봉길 선생님이 이제 두 개 다 챙기는 거예요. 도시락과 물통. 흔히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 하면은 도시락 폭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병을 던지십니다. 그렇죠. 물병에 준비는 했는데.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도시락과 물통에다가 그럼 내가 폭탄을 넣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김구 선생님도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넣을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김구 선생님 보면 굉장히 대단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 의거 이전에도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의거 시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병기창이나 아니면 군함에다가 그 폭탄을 던지려고 했었던 적도 있고요. 여러 의거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중간에 걸리거나 아니면 실패 과정들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상해 그 해안가에 보면은 일본의 군수기지가 하나 있어요. 그 병기창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해군 기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심어놔요. 병기창에. 그래서 이거 되게 병기창이 뭐예요? 무기를 만드는 무기 창고. 예. 그 김홍일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중국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중국도 일본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굉장히 웃긴 거죠. 일본의 병기창에서 이걸 다 만드십니다. 일본의 병기창에서 이것도 의미가 있네. 폭탄은 역시 메이드 인 재팬. 일본의 병기창 왜냐면 어디서 구해요 이걸? 이 폭탄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중국은 밀려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일본 병기창에서 근무하는 조선인과 이제 중국인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꼬신 게 아니라 원래 동료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만들어 달라고 폭탄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찍으면 김구 선수한테 보내고 찍으면 김구 선수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했겠네 진짜. 목숨 걸고 한 거 진짜 대단한 거죠. 아 근데 후에 알고 나서 존나 빡쳤겠다. 존나 만들어서 우리 죽이라고 너네들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이게 별도로 만든 거예요. 도시락 모양의 틀과 물병 모양의 틀을 해갖고 신관을 만들고 바라 해갖고 타는 거를 실험을 해서 만든 거, 별도로 만든 거. 도시락 통 안에 넣은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도시락 만들어 모양으로 만든 모양으로 거예요. 해서 이제 그냥 그거 해니까 그래서 우와. 그걸 잡아당겨서 심지가 타갖고 터지 시간을 다 맞춰갖고 해야 되는. 거기서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도시락 안에 폭탄을 넣었으면 도시품 검사할 때 흔들다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교하게 잘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 거죠. 뭐 그 어디 대학이더라? 중국에 무슨 복단대가 맞았나? 아무튼 어디 대학의 교수님이 와서 도와주세요. 만드는 거. 이렇게 화약의 어떤 성능이랑 성능을 해야죠. 이런 거 하는 거를 사실 이거는 제가 굳이 중국인들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거는 한중 간의 합작입니다. 그렇죠. 조중 간의 그러네요. 합작이에요. 왜냐?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는 조선인들의 신금을 울리는 거였겠지만 이 의거는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로 조선인들의 마음은 일단 이미 불타올랐어요. 그렇죠.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냐? 지금 중국이 밀려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인들을 자극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상해를 점령당한 중국인들을 그렇겠네 시기상. 시기상 지금 밀려 있는 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선 중국이 일본과 세계 대전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이봉창 선생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왜 던졌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했고요. 그게 이거는 이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윤복희 선생님이. 네, 윤복희 선생님. 제가 계속 이봉창 네. 선생님이구나. 윤복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도 그 이유를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중간의 합작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하나는 물병, 하나는 도시락에 폭탄을 만들고 네. 출발을 하는데 윤복희 선생님, 이봉창 선생님이랑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십니다. 굉장히 진중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묵직하고 진중하신 분이거든요. 그 사진에도 나타나잖아요. 네, 딱 의연하게 하고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밥을 먹어요. 김구 선생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씩씩하게 잘 드셨대요. 나 밥 먹고 가야지. 장부가 길을 나서는 때는 밥 든든하게 먹고 가는 거지. 그래서 밥을 먹고 김구 선생님 시계를 딱 보더니 너무 낡은. 너무 낡은 시계인 걸 보고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고 네. 내 시계는 6원 주고 산 거니 저는 어차피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1시간 뒤면 난 죽을 텐데 그럼 그냥 좋은 시계 선생님 차세요 라고 하고 그걸 네. 드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죠. 네. 근데 결국 그거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이제 댁에 찾아가고 해방 이후에 찾아가셔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꾸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홍코공원. 이 홍코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병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상해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 축하연인 거죠. 축하연. 그걸 할 때도 한 대여섯 번을 가셨대요. 홍코공원 답사만. 그렇죠. 어떻게 던질 건지 이런 것도 다 연습을 하시고 가셨고 2만 명이 집결해 있는 행사장입니다. 2만 명. 10,000명은 상해에 있었던 일본인이고 10,000명은 심지어 군인이에요. 군인들이 쫙 도열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앞뒤로. 그 상황에서 윤복희 선생님이 뭘 던질 건지를 차에서 이미 고민을 마치셨대요. 근데 이제 도시락을 던지기에는 싸져 있는 거를 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건 조작을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사전 조작이 좀 벤또라고 하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고. 물병은 이런 형태. 네. 던지기도 훨씬 수월하고 네. 멀리 나가고. 뽑는 거고 이건 조작해서 풀어야 해야 되니까. 물병이 보면 이렇게 수통 모양이에요. 약간 수통 모양인데. 모양. 군인 수통 모양. 네, 군인 수통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위를 뽑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한번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제 손은 작아가지고 좀 힘든데 키가 막 180 정도 되셨으면은 큰 손이었으면 이제 한 손에 딱 들어가지고 바로 던질 수 있는 그 정도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면 기마대가 이렇게 쫙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십니다. 혼자 갑자기. 그러니까 1, 2부로 행사가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될 때 그 일본의 국가죠 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쯤 이게 그게 끝난 다음에 갑자기 스피커 이상이 생겨요. 잡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스피커만 본 거지. 뭐야? 무슨 소리야?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스피커를 수정하고 있는 때 앞에 가서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그 연단 위로 딱 던져가지고 시라카와 대장. 네. 어. 거기에서 터져서 한 사람은 죽고 나머지 이제 부상을 당하는데 그 부상 당한 사람이 미주리호의 네, 그 그게 엄청 인간이죠. 유명한 그래가지고 얘기죠. 이제 네, 그 패전 그거 저희 쩔뚝거리면서 이제 다리 다리 메가 쩔뚝거리면서 앞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미가요를 할 때 중요한 거는 기미가요하면 걔네들은 다 고개 숙입니다. 군인들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교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터지고 요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인파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군인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던졌기 때문에 윤봉길 선생님이 던졌다는 걸 다 아는 다 상황에서 이거 영상도 남아 있거든요. 이때는 영상도 찍었어요. 걔네 기념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진짜 막 얼굴이 아예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죠. 두드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인들한테 시민들이 국민들한테 완전히 맞고 근데도 이제 의연하게 잡혀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마 안 있다가 군법회의 재판을 했고 재판에서 12월 이맘때였습니다. 이맘때 이제 군법회에서 넘어가가지고 일본으로 호송을 하거든요. 일본으로 호송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돌아가시죠. 일본에서 지금 그게 얼마 전에 그게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진이 그죠. 사진이 네. 발견이 됐고 여기 보면 이제 흰 띠로 이렇게 눈부터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를 정확하게 총으로 총살형, 총살형을 이게 묶은 다음에 네.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몽창 선생님, 그다음에 그 백정기 의사, 그다음에 윤봉길 선생님이 같은 데 묻혀 계세요 지금 네. 효창공원에. 네. 요것도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 게 김구 선생님이 해방과 동시에 가장 먼저 찾은 시신입니다. 일본에 있는 이게 나중에 박열 선생님도 한번 다루면 좋은데 네. 박열 선생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네가 일본에 있는 그 의사들 시신을 수습을 해라라고 해서 1년 정도 엄청 찾아요. 이봉창 선생님 거는 빨리 수습을 제가 알기로는 시신을 수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봉길 선생님 거를 못했었던 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화장을 했다 그랬거든요. 화장을 했다 그랬는데 시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묻었던 거죠. 근데 어디에 묻혀 계셨냐면 그 공동묘지 앞에 있는 그 쓰레기통 옆에 일부러 그랬던 거구나. 쓰레기통이 있고 그 앞에 입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냥 밟고 지나가 밟고 지나다니라 밟고 이거구나. 지나라 하고 깊게 묻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깊게 묻지 않고 저 덜짐승들이 이거 훼손하라고 뭐 네. 이런 거. 거기에 뭐 교도관들이랑 이런 분들을 탐문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대단하죠. 사실 그것도 김구 선생님이 그 시켜가지고 그렇게 수습을 해서 시신을 수습을 해서 46년에 와서 이제 효창공원에다가 결국은 사실 네. 뭐 뼈 정도밖에 없겠지만 뼈랑 했는데 그 워낙 마음대로 막 갖다 묻다 그죠. 보니까 손가락 뼈가 결국에는 나무랑 막 이런 데다 엮여져 있고 돌이랑 이렇게 했어서 왜냐면 훼손이 총살을 심했구나. 네. 총살을 당했고 그냥 갖다가 버렸으니까 덜짐승으로 훼손했을 네. 거니까 그래서 손가락 몇 개를 못 갖고 오신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거 말고는 그래도 온전히 네. 수습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묻히셨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 동생분도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독립운동 관련돼서 하셨던 분들 후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하셔서 그 한 집안의 두 분이 그래서 결국 그 훈장을 받으시죠. 네. 네. 그래도 참 두 분 다 시신이 수습이 됐다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네. 그래도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네. 못 찾은 시신도 아직 많죠. 네, 안중근 선생님 시즌 네. 아직 못 찾으셨어요.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특별히 우리 윤봉길 그리고 이봉창 의사 이야기를 준비하신 이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얼마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 시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윤봉길 선생님 순구 90주기예요. 네. 그죠, 예. 90주기시기도 했고 네. 요 맘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네. 그렇기도 해서 요때 아니면 또 언제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 12월 19일 날 네네. 총살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네. 네.
90주기죠. 90주기. 올해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사실 자세하게 몰랐던 것들이 많네요. 그냥 어떻게 그 의거를 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 배경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지식이 없었는데 오늘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자 우리 송섬이의 세 줄 요약가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죠. 네. 얼굴 많이 좋아졌어. 좋아졌어. 얼굴 많이 방송 좋아졌어. 끝날 때 되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8.4 네. 올라왔어요 이제. 근데 저는 이봉창 선생님이랑 윤봉길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사실 뭐 도시락 폭탄 이 정도만 알지. 네. 나 알고 보니 물통 폭탄이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이봉창 선생님이 네. 약간 일반 모던 보이였다? 네. 이런 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고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필기를 뭐라고 하죠? 도대체 왜 한 거야? 그냥 제가 오늘 너무 들으면서 매력적으로 요약했어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요약을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들만 이렇게.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또 두 분에 대해서 그 외에 많은 또 독립투사분들,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